지식의 바다 수봉도서관. 안녕하세요. 수봉도서관의 청소년 과학클럽 신사이버러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물보여자중학교 3학년 3반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수봉도서관은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 등 과학 전문기관과 협력하여서 과학특화 사업인 수봉사이버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하여 오늘 2024년 5월 25일부터 내일까지 과학북 찔렸다 과학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연 시작 전에 저희 틴사이버러리 청소년들이 라바렌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7, 8월 여름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청소년 과학 선생님이 되어서 로이언스 실험실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언노운 우주 언박싱 5의 강연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책, 별자리들이라는 과학 에세이를 쓰신 분인데요. 부천 천문과학관과 어린이 천문교육기관인 아스트로캠프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주원 작가님이십니다.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언박싱해 주실 이주원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우, 자리가 모자란가요? 와, 여기 앞에 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네. 와,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제일 어린 것 같다 하는 분 계세요? 내가 제일 여기서 몇 살이세요? 9살. 9살보다 어린 친구 있어요? 저기 맨 뒤에 5살이요? 어우, 5살 친구를 예상하진 못했지만 제가 한번 쉽게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되게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제가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주도야? 네,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도 엄청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지고 그 별이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막 천문학 이야기를 들으면 더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꿨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밤마다 에어로빅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밤에 초등학교 구령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자기 쪽으로 딱 비친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 앞에서 막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앞에서 같이 달밤에 별을 보면서 에어로빅을 했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억 덕분에 에어로빅이 뭐냐고요?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 순 없고 유튜브로 에어로빅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는 그 경험, 끝나고 나서 별을 보던, 쏟아질 것처럼 많은 별을 보던 그 경험 덕분에 제가 천문학자라는 꿈을 꾸게 됐고 또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했고요. 여기서 조금 좀 멀지 모르겠지만 부천에 이 7호선의 춘희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도당산이 있거든요.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작은 천문과학관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또 여기 어린이 친구들 알 수도 있겠는데 어린이 천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서 제가 본사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얻게 됐고요. 지금은 제 고향인 제주도로 작년부터 내려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지금 여기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제주도민들한테 별자리 설명해주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서 그 교통방송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짧게 우주 코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들과 우주 간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주 코너 할 때 우주 코너에서 어떤 걸 할 때 제일 좋았어요? 우주 코너에서 어떤 거 할 때 제일 좋았냐고요?
어떤 거 할 때 제일 좋았냐고? 글쎄요. 매번 할 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선생님 처음에는 약간 선생님도 라디오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처음이라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10분밖에 안 됐는데 등에서 짠둥이가 막 쭉쭉 흘러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뭐가 좋은지 잘 몰랐고 이제 약간 방송에 적응했어요. 그래서 이젠 약간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는데 막 외계인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네. 여러분 외계인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간단하게 휙 훑어볼 거예요. 근데 우주는 너무 크고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빛이에요. 굉장히 인천 친구들 앞날이 창창하네요. 네. 맞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고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리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는데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주를 한번 탐험해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하늘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 바로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우리 별자리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요, 천문학이 요 땡땡과 땡땡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 빈칸 안에 들어갈 2개를 맞추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신 건가요? 뭘까요? 지구와 태양? 아닙니다. 땡. 네. 양떼와 남자? 양떼와 남자요? 양떼와 남자가 무슨 뜻이죠? 아닙니다. 땡. 네. 신데렐라요? 신데렐라? 아닙니다. 땡. 땡.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혹시 뒤에 계신 네. 천체와 하늘. 천체와 하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저는요 우주를 말한 게 아니고 천문학을 말한 거예요. 천문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문학과 하늘. 문학과 하늘 아닙니다. 저 뒤에 안경 쓴 친구. 우주와 물리. 아닙니다.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네. 여기까지 듣고. 하늘과 문학. 아닙니다. 자, 힌트를 보세요. 힌트는 먹고 기도하라. 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먹고 기도하라. 네, 저기 어머니 옆에 계신. 날씨랑 문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 뒤에. 점성술 아닙니다. 앞에 소리. 50% 정답. 종교와 하늘 50% 정답. 네. 종교와 돼지. 종교와 돼지. 돼지. 네, 아버님. 종교와 음식 아닙니다. 50% 정답. 종교와 하늘? 종교와 하늘. 여기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종교와 농경이요? 종교와 농경 정답입니다. 네, 종교와 농사 때문에 시작했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우요? 정우 친구는 이따가 저한테 끝나고 오세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제가 5월 초에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은 우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츠쿠바 우주센터라고 있어요. 응? 고속버스가 뭐냐고요? 굉장히 빨리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은 우주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려면 약간 그 항공청 같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에 나간 우주인들과 소통을 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우주 젤리라는 걸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우 친구에게 이따가 우주 젤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구 젤리 아니에요. 우주 젤리요. 자, 농사와 왜 시작됐냐면은 이 농사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고대 이집트로 가봐야 됩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이렇게 긴 강이 있어요. 맞아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의 특징은요. 주기적으로 넘쳐요.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나면 우리나라처럼 막 물난리를 겪고 이런 게 아니라 물이 싹 빠지고 나면 여기가 땅이 비옥해져요. 그래서 여기 땅에다 뭘 해야 되냐? 씨를 뿌려야겠죠. 농사를 지어야겠죠. 근데 이때가 언젠지를 잘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달력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때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이 밤에 좀 잠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밤하늘을 봤더니
어떤 밝은 별이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시기가 되니까 물이 넘치더라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 별이 뭐냐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에요. 여러분 이 별 아세요? 네, 이 별이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겨울철에 볼 수 있는데 이 시리우스가 태양과 같이 뜨는 때가 언제냐면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그래서 이 나일강이 여름철이 되면 아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농사꾼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일찍 씨를 뿌리고 싶어하고 일찍 추수하고 싶어하거든요. 제가 농촌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시리우스가 언제 뜨는지 알려주는 별을 또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리우스가 어느 별자리의 별이냐면 맞아요. 큰 개자리의 별입니다. 그래서 개를 뜻하는 멍멍이를 뜻하는 별인데 개보다 먼저 뜨는 별이라고 해서 개 앞에라는 뜻을 가진 프로키온이라는 별도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됐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언제 사람이 죽는지도 모르고 막 갑자기 하늘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황도 12궁 생일 별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점을 치게 됐죠. 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거 무슨 별자리게요? 염소자리인데 염소 보시면 앞에는 염소인데 뒤에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기원전 3000년 전 막 이런 때부터 이미 염소 자리가 존재했어요. 그걸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이 막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요? 요게요. 요거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 네. 저 물고기 뭐냐고요? 저 물고기 두 마리가 요건 물고기 자리예요. 물고기 자리. 물고기가 왜 두 마리냐면 하나는 아프로디테고 하나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에요. 물고기로 변신한 모습. 자, 그리고 별자리가 1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별자리가 전 하늘의 별자리가 총 몇 개 있을까요? 84개. 땡. 80 이렇게 많은데? 84개보다 많습니다. 88개. 저 맨 뒤에 저기 남자친구. 잠깐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미안해. 여자친구였어. 머리 묶어서 짧은 줄 알았어. 네. 84개? 아니에요. 더 많아요. 더 84개보다 많아요. 맨 끝에. 무한개? 무한개 아니에요. 여기 마스크 찐 남자친구. 1만 개? 아니 1만 개보다 적어. 네. 여기 가운데 남자친구. 88개 정답입니다. 아, 우리 88개 맞춘 친구한테 이따가 요거 드릴게요. 요거 받으러 오세요. 88개. 88개의 별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랑요. 그 다음에 적도 아래에 뭐 호주나 남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구 중에서 호주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호주에서 보는 별자리랑 한국에서 보는 별자리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 남반구 하늘과 북반구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88개 중에서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는 이 남반구에 내려가서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되게 특이한 별자리가 많아요. 막 파리자리, 카멜레온 자리, 막 이런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개똥자리는 없어요. 개똥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호주나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갈 예정이 있으시다 하면은 꼭 하늘을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별자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북반구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88개 중에서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는 이 남반구에 내려가서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되게 특이한 별자리가 많아요. 막 파리자리, 카멜레온 자리, 막 이런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개똥자리는 없어요. 개똥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호주나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갈 예정이 있으시다 하면은 꼭 하늘을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별자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자리를 보시면 이게 무슨 별자리 같으세요? 사자자리. 정답.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 이게 사자의 머리고요. 이게 사자의 꼬리인데 이 사자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을 보시면 땅 따먹게 한 것처럼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 별자리가 주인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는 하늘의 주소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새로운
별이 발견됐다 그러면 뭐 사자자리 뭐 1별 뭐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천문학자들은 별자리를 몰라요. 별자리를 몰라도 돼요. 별자리 천문학자들한테 별자리 물어보면 몰라. 생일 별자리밖에 몰라요.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별자리를 쓰는 때는 이렇게 주소 역할을 할 때 뭐 여기 뭐 사자자리 뭐 은하라든지 사자자리 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주소로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자한테 별자리를 물어보는 건요. 우리가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있잖아요. 지질학자한테 그 도로명 주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 저 지질학자님 저 뭐 수북로 어딘지 아세요? 약간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별자리가 주소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빛의 속도로 0.001초 가면은 닿을 수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이라고 해서 ISS라고 부릅니다. 이게 1998년에 세워졌고요. 무게가 4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400톤 넘는 걸 우주로 한 번에 띄워보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한 번에 못해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이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거를 우주에서 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이름부터가 국제잖아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뭐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여기가 아마 일본이 건설한 쪽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여기 실험실이 있습니다. 응? 일본은 지금 많아서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일본 사람들도 우주 탐사에 엄청 투자를 했어요. 네, 왜 드셨죠?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400톤이 넘지만 이 안에서 위에서 조립을 한 거고 지구에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해요. 그래서 지구를 하루에 16바퀴를 돕니다. 저도 이거를 밤하늘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어디 지나가는지 인터넷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잠깐만 말 좀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도 이제 천문학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저거 UFO 아니야? 했을 정도로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하늘에 별처럼 생긴 하얀 무언가가 슝 지나간다. 그러면 그건 외계인이 아니고 그 안에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어요. 이 안에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 돼요. 이 안에 간 우주인들이 270명이 넘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있고 제가 우주센터에 갔다고 했잖아요. 일본 우주센터. 일본인은 우주인을 13명이나 배출했어요. 13명이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명 갔을까요? 50명? 맞아. 1명 갔어요. 이제까지 1명. 한 2002년쯤에 여기 이제 보호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2002년인가 그때 이제 이소연 우주 비행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우리 왜 못 가냐? 우린 여기 건설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지을 때 우리가 무조건 참여를 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한 명은 그때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해서 뭐 우주인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명이 갔고 이 안에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둥둥둥 떠다닐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하냐, 이게 이름은 정거장이지만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런 커다란 폭풍이 지나가는 모습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몇 년 전에 여기서 우주에서 고추 농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도 없어도 되고 흙도 없어도 이렇게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고추가요, 우리 심으면 고추가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위로 솟아서 난대요. 중력이 없어서. 그리고 똑같은 고추를 심어도 우주 고추가 조금 더 맵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력의 효과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일본인 우주 비행사예요. 노구치 소이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일본에 있는 사진 찍고 있지. 사진 찍고 있는 거 맞는데 일본에 있는 고등학생, 우주에 관심 많은 고등학생들이랑 통신을 하면서 우주인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주가 어떤 곳인지 질문에 답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재밌는 실험 중 하나가 쌍둥이 실험이에요. 쌍둥이 아저씨 중 한 명은 지구에 남고 한 명은 우주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게 해봤어요.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봤는데 우주에 가면요 여러분 키가 커집니다. 키가 살짝 커진대요.
키가 몇 센치 커져요. 맞아요. 중력이 약해서 키가 몇 센치 커지고 노화 속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화 속도가 줄어들어.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여기 가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좀 무리가 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빛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다시 오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키나 노화 속도는 다시 지구에만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똑같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안에 러닝머신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런데 중력이 없는데도 가볍지 않아요? 중력이 없는데 가볍지. 그러니까 저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거죠. 국제 정류장도 정류장 정거장. 정거장 있잖아요. 네. 정거장은 지금은 어디에 지금? 이게 계속 하늘을 돌고 있는데 인터넷에 국제 정거장 위치 이렇게 치면은 지금 지구 위에 어디 있는지 나오고 우리나라를 언제 지나가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언제 몇 시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빛의 속도로 1.3초를 가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빛의 속도로 1초 정도 가면 달에 갈 수 있습니다. 달. 네. 여러분 달 아니야. 1.3초야. 달을 뭐 잘 아시죠? 여기 달이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오, 달의 뒷모습입니다. 달은 앞면과 뒷면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 어둑어둑한 지역이 없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달의 바다입니다. 달의 바다. 달에 바다가 있을까요? 달에 물이 있을까요? 달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달을 먼저 망원경으로 관측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달을 이렇게 봤는데 뭔가 어두컴컴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지구에서도 약간 어두컴컴한 지역에는 물이 있잖아. 저기도 물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달의 바다라고 지었지만 실제로 물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무슨 동물로 보죠? 토끼. 여기 머리가 토끼 머리, 여기 몸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본대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엄청 큰 집게발을 가진 꽃게 같은 모습이 있고 반대로 밝은 영역만 연결해서 보면은 늑대 인간이 우악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 보인대요. 여러분 흐린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기 늑대 인간의 코, 입 이렇게 막 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달의 뒷면에는 달의 바다가 좀 없고 대신 엄청나게 큰 크레이터가 있어요. 크레이터는 맞아요. 운석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운석이 꽝 떨어지고 옆에 파편이 막 이제 뻗어나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새 가끔 크리에이터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크레이터예요. 네 글자에 크레이터고 여기 달의 뒷면에 가장 큰 정말 대형 박치기를 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사람이 갔다 왔잖아요.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갔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11호만 간 게 아니라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13호는 없어요. 13호는 못 갔어. 왜 못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는 분도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아폴로 13호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모든 전체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사람은 죽거나 하진 않았는데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폴로 그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사진 같은 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기 달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자, 달에서 지금 뭔가를 줍고 있어요. 자, 감동적인 노래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자, 땅에 뭔가를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 우주 비행사가. 그런데 뭐가 오케이인지. 자, 지금 뭐 하죠? 지금 뭐 무슨 비보잉 하고 있나요? 뭐 하는 거죠? 저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반동으로 일어나려고. 네, 성공. 자, 집에 가는 나의 모습.
저 웃음소리 들으세요? 흐흐흐 하면서 웃고 있는 거. 근데 거기는 그치 못 봤나? 토끼 못 봤나? 토끼는 없어. 아, 뭐야? 그건 거짓말인데. 내가 몰랐다고. 저기 수가 아니야? 저게 토끼인가 보다. 그래, 토끼는 없는데 토끼처럼 튀는 사람은 있네. 저거 토끼 아니야? 맞아, 저게 달토끼야. 토끼 안녕. 자, 너무요? 자, 달에 쓰레기를 버리면 저렇게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주인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뭘 찍기만 하면 자꾸 우주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자,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달에 못 갔어요. 1972년부터는 달에 못 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나사에서, 안 보이네. 나사에서 이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달로 보내는 그 미션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 미션의 이름이 뭐냐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여러분, 아르테미스가 누군지 아세요? 달의 여신. 맞아. 아르테미스는요, 아폴로의 동생이에요. 그쵸? 여신인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폴로 때는요, 남자만 갔어요. 남자 우주비행사만 갔는데, 아르테미스 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여자들이 가게 됩니다. 여자만 가는 거 아니고, 남자랑 여자랑 같이 가요.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리스트가 누가 가는지 딱 나왔는데, 또 유색 인종으로 딱 뽑아가지고, 평등의 나라 미국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가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다 우주에 가는 시대가 됐고, 이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입은 옷 있잖아요. 우주비행사 옷. 저거 입고 스쿼트를 못한대요. 너무 이게 찔겨가지고.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 미션 때 우주비행사들이 입을 옷은 그걸 선보였을 때 그 모델이 뭘 했는지 아세요? 런지를 했대요. 런지하면서 이 옷이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하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리스트에 다 미국 사람. 그럼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돈으로 가는데 한국인은 보내주지 않겠죠? 자, 다음은 바로 8분 20초 갈 수 있는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별, 태양입니다. 여러분 뭐 태양 잘 아실 텐데 이 태양의 표면에 보시면 코로나 흑점이 있습니다. 흑점. 태양에 흑점이 있어요. 태양은 가끔씩 얼굴에 이렇게 까만 점이 생길 때가 있는데 맞아요. 온도가 낮아서 살짝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온도는 뭐 한 4,000도 정도. 태양 표면은 6,0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흑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흑점이 많으면요,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일이 생겨요. 조금 이따가 말해줘야겠다. 오늘 태양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태양 어떻게 생겼을까? 자, 오늘의 태양 보면 이게 다 오늘의 태양 모습이에요. 선글라스, 망원경에 선글라스만 다르게 끼워서 보여준 거고 오늘 태양의 모습 보시면은 이렇게 흑점이 있습니다. 여기 흑점 보이시죠? 근데 이 흑점이요, 이 정도면 지구가 들어가고도 남을 사이즈예요. 지구가 여기에 몇 개죠? 100개 넘게 들어가거든요, 한 줄에.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맞아, 109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태양 안에 지구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흑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흑점에서 이런 태양의 물질들이 뿅 하고 방출됩니다. 태양의 물질이 뿅 방출돼요. 태양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지구 자기장과 만나면 팅팅 하면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고 대기권과 태양의 물질이 막 부딪힙니다. 여기 뭐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막 부딪히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위아래에 가스불 같은 뭔가가 보이시죠? 요게 뭐냐? 바로 맞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게 바로 오로라를 만드는 원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셨어요? 강원도까지 오로라 만들어진 거? 그게 왜 만들어졌냐? 태양의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강원도에서 보일 만큼 오로라가 생긴 건데 이게 내년이 극대기거든요. 2027년까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게 태양의 물질이 들어오면요. 그 전파 통신이나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물질들의 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GPS 이런 거 다 잘 안 되고요. 이것만 안 되면 다행이죠. 비행기 탄 사람들 통신으로 관제탑이랑 연락해야 되는데 통신 다 끊기면 완전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전이 나거나 뭐 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왜요? 근데 여기에서 오로라가 생기는 거는 저희 집에서는 안 보이는데. 아,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 찍은 사진도 맨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카메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좀 멀리 가봅시다. 4시간 가면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서 해왕성에 갈 수 있습니다. 해왕성. 여러분 태양계 뭐 잘 아시죠? 네, 수금지와 목토천왕, 아, 명은 아니지. 해 있고, 그 다음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돌덩어리, 작은 돌덩어리인 소행성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거가 아마 명왕성이겠죠. 네. 그 다음에 해성 있고. 자, 여기 보면은 태양계 행성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이거 뭘까요? 달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수성이에요, 수성. 수성이고 197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메리너 10호가 수성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요, 2008년에 메신저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죠?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리고 옆에는 뭘까요?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입니다. 금성은요, 그 대기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그 안을 뚫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는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96년이군요. 96년에 마젤란호가 이 금성의 표면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그 마젤란호는 눈이 달라요. 전파를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 표면을 찍었고 되게 노릇노릇 잘 익은 감자같이 생겼습니다. 표면이. 자, 그리고 여기 윌슨산 망원경이 1956년에 찍은, 네, 이게 화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컬러 사진이 잘 되지 않았을 때라서 흑백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저기에 뭔가 화성인이 지은 건축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화성인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나중에 바이킹 1호가 1980년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안에 화성인 같은 건 없다, 건축물 같은 건 없다라는 건 밝혀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네, 우리가 이제 돼지 삼겹살이라고 부르죠. 삼겹살 같은 줄무늬들이 쫙쫙쫙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노라고 하는 탐사선이 찍은 목성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목성이랑 좀 달라요.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노는 특이하게 이 목성을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극지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극지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 안에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많이 있고요. 되게 곰팡이 핀 후라이팬 같이 생겼죠. 네, 이 특이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1년에 보이저 2호가 찍은 요 토성,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망원경으로 토성 보셨나요? 네. 토성 한번 보시면은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요렇게 생긴 사이즈는 있지만 요렇게 생긴 모습을 진짜 보실 수 있는데 2000년대에 카시니 하위연소호라는 망원경이 이 토성에 가가지고 이것을 찍었습니다. 이거 뭘까요? 고리를 이만큼 자세하게 찍은 거예요. 되게 그 용수염 같지 않아요? 용수염? 네. 이 안에 또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가 실이 아니고 수많은 작은 돌들이 여기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인가요? 이제 얼마 안 될 건데 이 토성의 고리가 이제 보이지 않을 거래요. 근데 고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토성이 아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고리가 이제 우리와 180도 수직을 유지해가지고 고리가 안 보이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 고리를 보게 될 겁니다. 몇 시간이 걸려요? 한 바퀴 돌 때? 글쎄, 그거는 그거는 선생님 자세히 모르겠네요. 선생님 찾아봐야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왕성과 해왕성인데 천왕성과 해왕성은 사실 이제까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보이저 2호 말고는 그 뒤로 간 탐사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전부이지만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런 모습을 찍었고 또 해왕성도 이런 모습을 찍어서 둘 다 고리가 있었어요. 네. 해왕성, 천왕성이 둘 중에서 하나가 그 자전 주기가 298년이라던데 맞아요? 그리고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던 모습이랑 좀 다른 이유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요 사람의 눈과 달라요. 우리 눈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는데
이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맞아요. 적외선이라는 빛을 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성을 자꾸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가 멋진 사진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그 행성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미국은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좀 더 탐사선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탐사선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다트 탐사선이라고 해서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요. 그다음 그 탐사선이 소행성이랑 일부러 부딪힙니다. 꽝 부딪혀요. 그러면은 이 소행성이 어떻게 될까요? 터지거나 부서지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옆으로 탁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까? 만약에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다면 우리가 이 지구 탐사선과 소행성을 충돌시켜서 지구를 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해보는 탐사선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하야부사라는 탐사선이 있는데 소행성에 딱 앉아요. 그래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요. 그다음 다시 지구로 옵니다. 지구로 와서 샘플을 떨어뜨리고 가요. 요 정도 수준으로 진화했고, 또 미국이나 뭐 일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화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탐사선 싸움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23시간 가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보이저 1호예요. 보이저 1호. 아까 여러분 사진에 보이저 2호라고 쓰인 것 보셨죠? 그거랑 쌍둥이 탐사선인데 요 탐사선이 1977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 1호가 기네스 기록을 3개나 세웠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장 멀리 간 인류가 만든 물체인데 이게 이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근데 태양계는 사실 끝이 명확하지 않아요. 막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처럼 안녕히 가십시오. 인천광역시 인천역에서 끝입니다.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여기 태양권 계면 정도가 뭐 태양계의 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이저가 지금 어디 있느냐? 태양권 계면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체가 태양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보이저 1호가 가장 먼저 넘어섰고, 네. 지구로 오지 않아요. 이 탐사선은 지구로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저 2호도 몇 년 뒤에 태양계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여긴 사람이 타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탔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네, 여기 탔으면은 이미 저기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어떻게 하냐? 이따가 말해줄게요. 자, 이 보이저호 안에 보이저호가 또 두 번째 기네스 기록이 뭐냐면 가장 멀리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으로 올랐는데요. 이게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보이저가 명왕성 정도 위치에 가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네, 이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를 찍은 거고, 여러분 혹시 칼 세이건이라고 아세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인데 그 칼 세이건이 이 보이저호 탐사선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무조건 보이저호를 뒤로 돌려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를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동차를 유턴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근데 탐사선을 굳이 뒤로 돌려가지고 찍고 다시 뒤로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반대를 했는데 칼 세이건이 이거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장을 해서 요 사진을 찍게 됐고, 요 사진이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점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고, 여기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소리가 저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보이저 1호가 77년에 발사가 돼서 좀 배터리도 이제 떨어져 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응답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4월 중순에 다시 이 보이저와 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가는데 23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답장이 돌아오는데 2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답장을 받으려면 이틀을 기다려야지 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신하면서 가고 있고, 앞으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제 통신은 못해요. 교신 못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1호는 이제 태양계를 넘어서서 막 해성의 고향인 오르트 구름으로 막 헤쳐나가면서 정말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4.2년, 빛의 속도로 4.2년을 가면 태양이 아닌 다른 별에 만날 수 있거든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별은 저거 있는 거 알 수 있죠. 저건 있어요. 저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같은 별도 태양처럼 주변에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혹시 아세요? 외계 행성이라고 불러요. 외계 행성이고 4월달까지 올해 4월달까지 5,630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닮은 행성은 많아요. 지구랑 크기가 비슷하거나 뭐 물이 있을 것 같거나 하는 행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코딱지 같은 2개 보이시죠? 이것도 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태양이 특이한 거예요. 태양은 모태솔로예요. 근데 보통 별들은 솔로가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거나 셋이 같이 있거나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은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쌍성이에요. 쌍둥이 별, 쌍성인데 이 별의 이름이 알파 센타우리 A와 B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삼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외계인이 우리 지구로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인데 삼체가 뭐라면 별이 3개가 묶여있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삼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별이 바로 요 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삼체인이 우리 지구를 공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별들은 어디서 태어나나? 방구요? 방구랑 좀 비슷하다. 어쨌든 네? 정답이요. 네. 다른 별들 있을 때 어. 그게 나이가 많으면 폭파하거든요. 여기서 몇 가지 가스가 모이면서 별이 되고 나머지는 블랙홀이 돼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성운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친구도 근데 맞았어. 이게 아주 잘 알고 있네. 성운에서 태어나는데요. 이런 걸 성운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구름이에요. 방구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가스는 가스니까 네,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름이 뭐냐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있고 이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서 창조의 기둥이라 불러요. 그래서 어디서 창조가 일어났냐? 이런 끄트머리에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뭐가 보이시죠? 이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애기 별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막 가스들이 뭉쳐가지고 애기 별들이 태어나고 요거는 같은 건 아니지만 요거는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 별자리 안에서 이 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겨울철에 천문대 같은 데 가시면은 요 오리온 성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별이 죽어서 뭐 폭발을 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 했는데 맞아요. 별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진화하고 죽거든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다시 성운이 됩니다. 네. 오리온 자리가 엄마야. 오리온은 남자인데 엄마일 수가 없는데. 네. 자, 이 별이 탄생하면 요즘 노래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노래 뭔지 아세요? 슈퍼노바 모른단 말이야. 에스파의 슈퍼노바 모른단 말이야. 슈퍼노바가 바로 이겁니다. 초신성 폭발이 바로 이 슈퍼노바고 태양보다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으면 팡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물질들을 바깥에 방출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성운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태양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태양이 죽으면 약간 이런 식이 됩니다. 슈퍼노바는 아니고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관찰하다 보면 태양과 비슷한 별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별이 어떻게 죽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우리의 미래도 있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이 주변에 방출되고 가운데에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작은 별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무지개 같아요. 아, 무지개 같다고? 아, 여러분, 맞아. 이거 이 개성운은 뭐 못 보지만 이거는 망원경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여름철에 검은고자리라는 별자리 주변에 있는데 망원경으로 보시면 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요거는 과학자들이 색깔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힌 거고 실제로 제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하얀색 도넛으로 보여요. 조그만 진짜 코딱지 같은 도넛이 이렇게 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보시고 실망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가 그 태양이 이렇게 되면은 지구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고요? 아, 빛이 없어져요. 그 태양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어차피 거의 한 50억 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태양은 수명이 100억 년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 살았는데 이제 50억 년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태양이 막 목성 크기만큼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이미 태양의 흡수가 될 텐데 우리가 50억 살까지 50억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지구에서 인류가. 지구를 깨끗이 쓰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어둡다고? 네. 그 태양이 부풀어 오기 전에 그 일어났으면 딴 행성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구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기후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별들이 태어날 때 한 개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뭉태기로 태어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성단, 별의 무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긴 둥근 형태로 생긴 구상성단이 있어요. 여기는 별들이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한 100억 살 정도 되는 별들이 모여있고 완전 빽빽하게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어요. 우주의 거의 노인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 여기 옆에는 산계성단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어때요? 잘 모르겠죠?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죠? 모양이 엉망진창이고 젊은 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몇천 살? 몇만 살 정도 되는. 그게 적은 거예요. 젊은 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응애 우리 친구들 나이급인 거야. 왜냐면 우주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천 살, 몇만 살은 애기인 거예요. 그럼요. 태양보다 옛날에 태어난 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단 말고 이 중간에 어둠에 있는 이상한 성단도 있습니다. 이런 성단은 일단 어려요. 얘네는 진짜 얘네야말로 진짜 몇천 살 정도다. 몇천 살인데 엄청 별들이 많이 모여있고 빽빽하게 모여있는데 산계성단도 아니고 구상성단도 아닌 이런 중간에 있는 그런 성단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망원경에 가서 천문대에 가서 이 망원경으로 이런 성단들을 보잖아요. 근데 특히 구상성단을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고 렌즈에 누가 이렇게 코를 판 다음에 이렇게 샥 묻힌 것처럼 뿌연 무언가가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재미는 없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게 가장 예쁩니다. 근데 반대로 산계성단은 좀 지구가 가까워서 볼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계성단이 난 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을철에 천문대에 가세요. 그러면 가을철에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성단이라고 하는 두 개가 붙어있는 성단도 있고 그 다음 히아데스 성단도 있고 그 다음에 올빼미 성단도 있고 여러 성단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가시면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 개의 별들이 정말 이렇게 설탕 소금을 쫙 뿌린 것 같거든요. 그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별 계속 생긴댔잖아요. 네. 근데 그럼 별자리가 또 생길 수 있다는 별자리 그러려면 우리 태양 지구와 엄청 가까운 데서 생겨야 되는데 아마 그런 별들은 아마 없을걸요. 별자리가 거의 새로 생기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성단, 성운, 쌍성, 별, 태양계, 태양 이런 것들이 모두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 은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은하라 부르고 별들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맞아. 우리 은하. 영어로도 our galaxy고 아니면 밀키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아시네요? 밀키웨이 그거 초콜릿이었나? 맞아. 밀키웨이 초콜릿도 있다. 맞아. 보라 색깔. 그래서 밀키웨이 우리 은하의 이름은 우리 은하고요. 우리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실 줄 아셨겠지만 사실 우린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살고 있고 이 막 뻗어나가 있는 요것을 블랙홀은 아니고 나선팔이라고 부릅니다.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블랙홀 어디 있느냐? 블랙홀이 요 중심에 있는 겁니다. 네, 중심에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도예요. 우리는 우리 은하 밖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상한 거예요.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상상한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은하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천문학자가 되실 분들은 꼭 우리 은하의 비밀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에도 옆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이웃 은하가 있습니다. 바로 맞아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이 은하가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큰 은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됩니다. 네, 그게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도 망원경으로 보면 보인다. 완전 시골로 가시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우리 은하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기 초록색 옷 입은 친구. 혹시 저의 PPT를 보셨나요? 제가 그 다음에 할 얘기였는데, 맞아요. 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가 두 개 어떻게 될지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고, 이 은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 아래 여기 시간입니다. 시간. 자,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 요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요거는 삼각형자리 은하라고 조그만 은하가 있어요. 또 사이에. 자,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를 잘 살펴보세요. 네, 여기 부딪히죠? 이게 부딪히고, 한 번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나면은 이 두 은하가 계속 가까워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꽝 중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은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망하냐고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일단은 한 몇백억 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이게 합쳐지게 되면 별과 별 사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지면 그 이름이 뭐가 될까요? 우리 안드로메다? 비슷해. 근데 그거랑 비슷해. 약간 여러분들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안드로메다? 아니야. 아우르메다. 여러분 보세요.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쳐서 밀코메다라고 합니다. 밀코메다라는 은하가 된대요. 자, 그리고 안드로메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은하가 많이 있어요. 자, 요 은하를 뭘 닮은 것 같아요? 바람개비를 닮은 것 같죠. 그래서 바람개비 은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나선 형태의 은하가 있고, 이런 타원 은하, 우리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가 합쳐졌을 때 모습 있잖아요. 이런 타원 은하가 또 있고, 이도저도 아닌 불규칙 은하, 이렇게 다양한 은하들이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고요. 우주의 기본 단위는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은하. 우주는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이 단위가 아니고 우주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런 은하들이, 여러분들, 은하들도 아까 성단처럼 무리를 지어 있어요. 우리 은하와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래, 이제부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삼각형자리 은하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그룹이에요. 우리 아이돌처럼 그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좀 쉬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국부 은하군은 또 다른 그룹 안에 속해 있거든요. 어디 속해 있냐면 처녀자리 초은하단이라는 데 속해 있는데, 요 안에 처녀자리 은하단도 있고, M66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이브 안에 여러분, 뉴진스가 있는 어도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일리시 있는 빌리프렐이 있고, 방탄소년단에 있는 빅히트가 있고, 약간 이런 그룹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은 계약에 묶여져 있지만 우리 은하들은 중력의 힘에 묶여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처녀자리 은하단 있죠? 이 은하단 안에 가장 무거운 M87이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그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겁니다. 이거 보셨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지. 너무 보니까. 여기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6,500만 년 6,500
900만 광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은하가요, 우리 지구에서, 이 코딱지 같은 지구에서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리 은하를 넘어서서, 우리 국부 은하군을 넘어서서 천여자리 은하단에 있는 6,500만 광년 떨어진 그 블랙홀을 촬영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정말 그렇게 멀리 있는 걸 찍어낸 거예요. 아, 우리 지구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찾아냈지. 그리고 이걸 찍고 나서 우리 은하의 블랙홀도 찾아냈어요. 사실 우리 은하의 블랙홀 찍기가 더 어렵거든요. 왜요? 왜냐면 그 사이에 너무 가스나 이런 먼지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별들이, 가스랑 별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중심으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만 했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던 거고요. 이런 초은하단이 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있고요. 이 안에 수많은 또 은하단들이 막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5억 광년의 너비를 가진 거대한 초은하단이 있는데 이 은하단이 우주에는 1000만 개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고 이 주변에 또 은하단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서 우리 우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우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하단들이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우주의 모습이고요. 이 우주에 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우주는 듬성듬성 은하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38학년입니다. 138억 살이고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넓이는 요 직경이 930억 광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고 거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초은하단에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에서 국부 은하군에서 우리 은하에서 그것도 태양계의 지구에서 태어난 그것도 대한민국 인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우연이고 또 그런 내일 만나죠. 선생님 내일 집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이게 우주를 배우는 게 우주 저 천문학자도 안 할 거고 뭐 우주에 갈 일도 없어요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주에 일반인들도 우주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우주 호텔이래요. 이렇게 뭐 진짜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원래 이 회사가 우주 호텔을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짓겠다라고 발표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제가 강의 자료 만들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쏙 사라졌더라고요. 약간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있을 일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는 이런 우주 호텔이 생기고 우리가 그래요. 너희들이 어른 되면 이거 무조건 생겨요. 여러분 무조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생기고 이 안에서 우리가 부자들은 이 안에 가서 인증샷 찍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 선생님 예상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돈이 얼마 될 거냐고? 네. 이 형이 1조 된다는. 사실 선생님은 이런 데 갈 능력이 되지 않아서 계산도 해보지 못했네. 우주 호텔이 생길 거고 너희들이 자꾸 말 시켜서 무슨 말 할지 까먹었잖아. 우주 호텔이 생길 건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 우주 호텔이 생길 건데 우리가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되게 드문 일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쯤에는 우주 여행을 가는 일이 어쩌면 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 호텔이 생기면 여기에 관광객만 가겠어요? 이 안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요리사도 있어야 되지. 우주에서 제가 아까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죠. 트레이너도 있어야 되지.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관광 코스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고양이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고양이도 괜찮겠다. 우주 고양이나 강아지도 데려갈 수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 우주 처음 간 동물이 강아지 아니고 우주에서 가장 처음 간 동물은 초파리입니다. 초파리가 제일 먼저 갔어요. 초파리. 자, 그래서 이런 우주에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우주에서 일하고 그러려면 우주를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는 지금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게 끝이 아니라 화성에 가는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성에 가는 동안
우주인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선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성에서 집을 3D 프린터로 지을 건데 너희들이 한번 좋은 형태를 구상해봐라 하면서 그런 대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는 일이 이제 먼 일이 아니고 우리의 무대가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가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는 뭐가 있어요?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글쎄, 우주 밖에 뭐가 있을까? 블랙홀 안에서 나오는 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본 우주센터 갔을 때 되게 감명 깊었던 것이 그 어떤 기술력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돈을 한 5,000원 정도 내면 가이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30명 정도가 왔었는데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나머지 일본인 분들이 한 30분 계셨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런 일반인들이 우주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이래서 일본이 우주 강국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우주 정거장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밤하늘에 뜰 별을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이트로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밤 9시에 뜰 밤하늘의 모습이 보이고요. 달 안에 있는 검은색? 운석? 이따가 다시 말해주세요. 우리 친구. 별의 이름 왜 이렇게 길어요? 별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뭐 이렇게 아크투루스 막 이런 이름이요? 이 별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별의 이름이 원래 지역마다 다 달라요. 별의 이름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직녀라고 부르는데 저기 가서는 뭐 베가라고 부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통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름을 통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역사가 깊은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을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를 주로 많이 쓰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외국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길고, 근데 이제 막 6글자 넘는 그런 건 없어요. 한 5글자? 부르기 쉬워야 되고 뭐 너무 정치적인 그런 이슈나 사람의 이름이면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블랙홀 안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블랙홀에 간 사람도 없어요. 블랙홀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블랙홀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블랙홀에 뭐 간 사람이 없어. 빵명이야. 그 방패자의 유엔이 방패자의 유엔보다 더 큰 그 행성이나 그 행성을 발견했다면 지름이 몇 광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 그 방패자리 UY죠. 방패자리 UY가 그 우리가 관측한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거든요. 혹시 뒤에 그거 뭐지? 지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3,400이요? 3,400km요? 3,400 AU요? 태양의 3,400배라고. 태양의 3,400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게 별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태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방법, 블랙홀의 중력보다 더 빠르게 헤엄치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출해야지. 빛의 속도보다 그럼 빨라야겠네. 그럴 수가 없죠. 빨리 빨라야 돼요? 돌아가니까 이것도 움직이고 이보다 빠른 속도예요.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가운데 친구. 있잖아요. 지구에서 노화가 네. 그 우주에서 노화가 좀 천천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에서 노화가 천천히 되는 게 지구에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노화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화의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까지 우주 비행사들이 계속 그 국제 정거장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 넘어가는 실험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론 그 우리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노화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부분의 뭐 어떤 성장이나 그런 부분이 천천히 흐른대요. 근데 그것이 더 멀리 갈수록 짧아지느냐? 아마 과학자들도 그거는 아직 모르는 단계 아닐까요? 네, 왜냐면 우리가 더 멀리 달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은 그때쯤 우리 친구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뒤에 친구, 네, 줄무늬 티셔츠 입은 친구. 은하수 두 개가 합쳐질 때는 어떻게 알아요? 은하수 두 개가 합쳐질 때요? 네. 아까 그 은하 두 개 합쳐질 때요? 네. 그거 과학자들이 만든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하늘에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이 보인대요. 네, 은하수끼리 이렇게 막 뭉쳐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네요. 네, 그 하늘에서 보인대요. 합쳐지는 모습이. 네, 여기 앞에 까만 옷 입은 안경 쓴 친구. 땅 은하에는 지구 같은데 생명체가 살아요? 우리 친구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저도 살 것 같아요. 이게 우주가 이렇게 넓고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큰 은하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 알아내진 못했어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 앞에. 네. 은하계가 전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은하계가 전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 우리 우주가 빅뱅에 가서 펑 터지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지면 다시 빅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에서 그 쿠퍼 일행이 블랙홀 주변에 가니까 네. 지구 시간으로 무슨 막 시간이 엄청 느리게 흐른다고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블랙홀 주변에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시간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 갔다 오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는데 그 사이에 딸은 엄청 늙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이제 중력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블랙홀이라든지 뭐 암흑 물질이라든지 뭐 별의 진화, 뭐 죽음, 탄생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그런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자료실에 가시면 400번대가 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또 이제 수봉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이 있을 테니까 가시는 길에 한번 뽑아가지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 드신 건가요? 네. 아까 그 은하가 서로 충돌할 때 네. 그게 충돌해가지고 서로 나가 떨어지려면 그 블랙홀이 서로 충돌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랙홀도 어차피 중력이 있고 아무리 작용 반작용이 세다 한들 그게 튕겨나갈 정도는 못할 텐데 이게 어떻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튕겨나갈 때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싹 스쳐 지나가요. 그러다가 다시 중력 때문에 이게 다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답이 되셨나요? 이게 완전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한번 충돌을 하면은 중력적으로 일단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 이렇게 한번 충돌했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점점 이제 작아지면서 결국에 하나의 큰 은하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 실제 영상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입자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은하를 구현해요. 회전 속도를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충돌을 시키면은 그 중력 법칙에 따라서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있어요? 블랙홀이 모든 걸 막 빨아들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딘가에 화이트홀이 있을 것이다. 다 뱉어내는 화이트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했지만 화이트홀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웜홀 같은 것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천문학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문학자는 막 사실 여러분들은 천문학자 하면은 뭐 빅뱅,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이런 거 연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뭘 연구하냐면 별, 성운, 성단, 은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부 은하 이 정도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물리학자들이 많이 해요.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뭐 천문학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론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 물리학자들이 의견을 내요. 주장을 합니다. 우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려면 이런 증거들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천문학자들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그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는 증거를 찾아냈다 하면은 그 이야기가 맞는 거고 아니다 하면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 관측 천문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네. 우주 비행사가 아까 전에 넘어졌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엎드렸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왜 그렇게 일어나야 되냐면 달은요 지구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뭐 몸무게가 30kg다 그러면 달에는 5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달에 가면 내 몸무게가 5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도 그 중력이 3분의 1밖에 안 돼서 약간 이렇게 까치발을 뜬 상태로 걸어가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달은 그거보다 더 몸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약간 둥실둥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못 줍는데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 내가 이렇게 갔는데 망치 같은 걸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 망치를 버린다고요? 그럼 쓰레기를 버려야지. 만약에 떨어졌어. 딱 떨어졌으면은 멀리서 약간 멀리 간 다음에 뛰어가면서 휘용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이렇게 잡아야지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는 게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려고. 안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못 일어날 수 없지. 노력해야지.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우주에 가면 아까 그 우주 비행사들 모습을 보면서 웃었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고 할 거라는 거. 네, 가운데 친구. 질문이 많네요. 중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 구르는 게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달은 중력이 없지 않아요. 달도 중력이 있는데 중력이 작아요. 우리 지구의 6분의 1 정도 돼요.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우주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네. 질문이 많으신 걸 보니까 잘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응도 잘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다 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여기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아래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여기로 뭐 DM 같은 거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예요? 아니 선생님 유튜브 안 해. 아직 안 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지금도 천문학 교양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감이 많이 밀렸는데 네,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책을 내고 나면 우리 수봉 도서관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